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2명이 앞으로 당 최고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들기 위한 것이냐 하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당선 관련해서 일반론을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선민 후사입니다. 민심과 당신 분명히 저에게 변화를 요구하셨는데요. 임명권은 뭐 대표께서 갖고 계시니까 임기가 1년이다 2년이다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 외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여권 주자들이 지금 단체장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견제죠. 한동훈 견제하기 위해서 좀 당의 여권의 중진들이 힘을 합친 것이 아니냐. 한동훈 가만히 안 둔다.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이틀 뒤입니다. 12명의 광역단체장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표로 하는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그 멤버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멤버들이고요. 당의 중진급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협의회는요, 출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지역의 행정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이런 기치를 걸고 시도지사 협의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먼저 송국건 본부장님, 네. 원래 시도지사들이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겠다라고 한 그 전례가 있습니까? 일부 개별적으로 예.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석하겠다 이런 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당교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지금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네요. 거죠. 그러니까 예. 같이 참석을 대표성을 띄고 참석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저거는 당헌상에도 일단 불가능합니다. 당헌에는 최고위원회 참석 규정이 있어요. 참석은 최고위원 9명입니다. 최고위원회에 소속된 9명만 참석을 하는 거고, 다만 당교에 보면은 꼭 필요한 경우에 어떤 안건을 설명을 할 때는 참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참석하는 건 일단 당헌 당규로 만약에 하려면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참석했다는 시도지사 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네. 취재를 해봤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사실상 유정복 시장이 그전부터 이제 하자고 했다. 우리끼리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참석하기로 한 이것을 만들기로 한 것은 전당대회 전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견제를 위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네. 해요. 다만 한동훈 견제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저 안에 그 차기 대권 주자가 일단 두 사람이 들어가 있죠. 오세훈, 홍준표. 그렇죠.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상당히 이 반감을 드러냈던 네. 홍준표, 이철우, 김태흠 두 시도지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세력화가 되면은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것과는 별개로 네. 세력화가 되면은 어떤 목소리를 좀 낼 수가 있을 거다. 당 대표와 다른 그런 그 관측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송 본부장님께서 세력화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방금 보셨던 12명의 시도지사들, 당에서도 중진급 인사들이죠. 대선 주자도 있고 앞으로 광역단체장을 여러 번 더 역임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력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강선필 부위원장님,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최고위원회에 민주당 소속의 그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하는 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뭐 광주광역시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을 뭐 도움을 청한다거나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이례적으로 광주광역시장이라든가 단체장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네. 뭐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광역단체장이 최고위에 참석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광역단체장은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건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한동훈 당대표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함, 동시에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유정복 시장과 또 홍준표 시장과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도 전해드릴 건데 지금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갑자기라는 물음표가 붙고 있는데 송 본부장님 말씀은 갑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유정복 시장의 얘기도 갑자기는 아니라는 건데 일단 한동훈 대표의 비서실장이죠. 박정하 의원은 오늘 이상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정치하고 행정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거고 그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게 있는데 갑자기 광역단체장들께서 최고위에 참석을 하시겠다는 것은 그 외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꼭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뭐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견 조율할 수 있는데 갑자기 참석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한 대표 측 얘기예요? 일단은요, 이제 최고회의가 당무를 관장하는 데 아닙니까? 그 당무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체장이단 말이에요. 지방에서 정치를 하고 지방자치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왜 당무회의에 들어오겠다는지 그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네. 결과적으로 당무 개입을 하겠다는 취지밖에 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점에 관해서 아까 송국근 본부장께서는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논의가 있었으면 훨씬 전부터 이런 걸 건의하고 협의체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럼 이제까지 건의가 있었던 것을 왜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건 당무에 개입하겠다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며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체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좋은 제도 있으면 서로 또 카피도 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고위원회에 들어와겠다는 자체는 참석했다는 것은 최고위원회가 지금 9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직까지 포함하면 9명이에요. 선출직까지. 그러면 지금 시도지사 12명이 또 왔다.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21명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자체의 시도는 그 박정화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선의적인 의도가 아니고 불순한 의도가 아니냐. 우리가 전에 김옥균 프로젝트 같은 거 계속 얘기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없는데 자꾸 일부에서 시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후에 정정식 정책위의장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이거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이거 출항을 하자마자 이게 흔들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지금 그런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당무 개입 또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씀을 언급을 주셨어요. 계속 한번 토론을 이어가 보죠. 설주환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당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보시면 최고위원회의는 의안 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켜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당원 당규상 뭐 못 간다라는 규정보다는 이렇게 좀 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열어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들은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각 당,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건 아니면 민주당이건 전부 다 저런 규정은 다 두고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이 말씀해 주셨듯이 각 당에서는 어떤 전국 현안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현안, 여러 가지 뭐 이 정치 현안 또는 어떤 사회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 수렴할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함에 있어서 하나가 어떤 오늘같이 이제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는 있죠. 네. 근데 이분들이 최고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한들 발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표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발언권과 표결권은 없다. 네, 둘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발언을 하시죠라고 하지 않으면 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참석을 할 것이다라고 대외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굳이 있었나? 저는 뭐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을 하고 네. 참석을 해서 뭐 지방자치단체, 전국 뭐 지자체에서 어떤 현안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여당에서 이것을 꼭 얘기를 해줘야 된다 국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참석을 해서 의견 개진하면 된다고 보고요. 뭐 이것을 오늘 발표한 것처럼 어떤 국민의힘 소속의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 단체 차원에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고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은 예. 이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근데 그 의도가 이게 한동훈 대표를 정말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게 마냥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뭐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제가 이 방송 직전에요. 유정복 인천시장과 연락이 됐습니다. 이런저런 지금 우리 패널분들이 말씀 주시는 이런 의혹들, 주장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거든요. 들어보시죠. 시도지사들은 예. 사실 지역 행정 책임자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취지는 우리가 어떻게 당과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시도지사의 역할을 하느냐 문제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의 얘기고 시도지사들이 당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 공통적인 분모를 갖고 할 때 이것이 생명력이 있지. 그렇습니다. 그런 뭐 누구를 뭐 어떻게 견제를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송 본부장님. 네. 들으신 대로 유정복 시장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동훈 대표 견제론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을 하면서요. 우리가 지금 이 당의 운영에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통화한 시도지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입니다.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럼 저희가 벌써 세 분과 통화한 거네요. 예. 그 한동훈 그때 후보의 면담도 거절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반한 이렇게 꼽히는데 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걸 주도를 했는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반한은 아니지 않느냐. 이야기를 먼저 해요. 실제로 전당대회 기간에 유정복 시장과 한동훈 대표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한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반한을 기초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모임을 갖느냐. 하나는 시도지사들이니까 지방화,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입장을 당과 용산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가 요새 정상이 아니다. 상당히 어지럽다. 어지러우니까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은 전국에 대해서 내는 것일 수도 있고 당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소속 그 지자체 위원장들만 모였기 때문에 물론 중립을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리고 이거 시점이 왜 전당대 이틀 후냐고 하는데 전당대 이틀 후인 이유는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게 있어요. 예. 그 협력회의를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지도지사들만 따로 모여서 발족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한동훈 체제가 출범을 했다고 바로 했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고 대통령과 같이 회의를 하고 나서 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선 주자급도 있고 또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시도지사도 있기 때문에 세력화를 하면서 본인들이 하나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는 이 균형 발전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끊임없이 용산도 그렇고 당 지도부에 낼 것이라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이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국민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겠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정치에 대한 목소리는 야당에 대한 목소리도 있겠지만 여당 안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틀은 이제 갖춰졌다. 그 정도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당 내에 뭔가를 말할 틀이 갖춰졌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또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김광산 변호사님께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직접 취재한 홍준표 대구시장 목소리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유정복 시장 입장 전해드렸고 우리 송 본부장님께서 이철우 지사와 통화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세 번째입니다. 홍준표 시장 얘기는 시도지사는 정무직이라서 최고위 참여가 당연히 가능하다. 다만 나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김광사 변호사님, 아까 전에 이제 당무 개입이라는 표현도 쓰셨기 때문에 네. 홍본부장님 말씀까지 들으시고 난 뒤에 어떤 느낌 드십니까? 일단 최고위에 출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출석해서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최고위원 회의의 멤버는 아니잖아요. 당헌 당규상. 그래서 이걸 뭐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참석하는 데서는 누가 이거에 대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있는데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최고위에 참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워딩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네. 최고위원 회의할 때마다 참석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목소리 내고 싶을 때 한 번씩 참석하겠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위에 우리가 참석해서 뭔가 정무지기 때문에 영향을 미쳐야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왜 지난 김기현 대표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이준석 대표 때 왜 그런 얘기 안 했죠? 이제까지 다른 당대표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것도 당대표가 취임하자 이런 협의체를 만들고 관여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홍준표 대표 이 얘기는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최고위원은 참석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시장의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뭐 이걸 상시화하겠다. 최고위원의 참여를 상시화하겠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건 맞죠. 어쨌든 이철우 지사 얘기나 홍준표 시장 얘기나 공통적으로는 우리보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좀 주축이 돼서 주도해서 이번에 마련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처럼 반한동훈이라는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시도지사들이 한동훈 대표를 노골적으로 패싱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 이런 여러 해석들도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당시 바로 만나보시죠. 총선에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나간 지 며칠 됐어요. 만약 그걸 뽑아준다면 이 당에 해줘야 돼. 아마 이철우 생각도 내하고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나보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남을 망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임명훈 보듯이 아니고 임명훈 탤런트 누구 보듯이 옷자리인데 안경 좋네 뭐 이래가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이 큰 안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당대표다. 강 부위원장님. 네. 지금 이 시도지사 협의회 명단 보셨잖아요. 네. 쭉 봤을 때 한동훈 대표와 잠재적으로 경쟁 구도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임이 조직화, 또 송 본부장이 표현대로는 세력화를 한다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적지 않은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직화 세력화까지 가지 않아도요. 사실 최고회의라는 것은 이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선 주자급인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뭐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게 된다면 뉴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스가 분산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은 국민의힘에게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도지사들이요. 어떤 광역 단체에서 자기의 관할 지역에서도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럴 때 하라고 있는 것이 당정 협의회예요. 예.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광역단체장 상당히 바쁜 자리거든요. 그러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월수 금이거든요. 9시. 항상 오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홍준표 시장은 안 가겠대요.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장들도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없던 일을 만들어서 세력화, 조직화하는 그런 오해받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당대표를 힘을 좀 빼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예, 아마 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최고위에 참석한다고 하면 유정복 대표 정도만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인천에서 여의도까지니까 뭐 그리 멀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요 그동안 시도지사들의 그 냉대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왔었죠. 한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했거든요. 제가 보통 다른
사람과 논쟁이 붙거나 그런 것을 피하지 않아 왔고 전투력이 있어 왔죠. 저는 그걸 나중에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맞서는 때를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내부에서 그런 거 가지고 짜치게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 바라실까요? 이천호 지사랑 이제 만나면 일정이 불발된 이후에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 경험도 더 쌓아야 된다. 이런 말을 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청에서 찾아뵙도록 하죠.